자, 오늘은 일단은 구모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구모 때 문제 대부분이 이미 우리가 거의 다 풀어봤던 거고 틀린 거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틀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작년 구모에서 특이사항은 뭐가 없어?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없어? 그래프가 없지. 함수의 극한의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페이지에 대부분 나오는 게 뭐야? 1번 지수 계산, 그지? 공통적이지. 3번에 뭐야? 상하함수 계산, 그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미분값 계산, 이해돼?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늘 수열 문제 등장하고 그때부터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도 5, 6, 7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통과하는데 5분이 걸리면 안 됩니다. 몇 분? 5분이 걸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8, 9, 10 처음으로 4점짜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안 돼서 어려운 거는 9번인데 9번을 이미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9번 어때? 잘 풀었어? 그래프에서 그 간격에 갖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상관함수 그래프에서 어떤 y는 뭐랑 만났을 때 그 간격은 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 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그런 것들만 알면 문제가 풀릴 거고 9번이 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을 거야. 이해됐어? 나머지는 다 비슷하지? 속도 가속도 문제고. 뭐 틀렸네 지금? 틀렸어. 틀리면 안 됩니다. 10번에서부터 나가리 되기 시작하면 등급 순서에 차지를 했어.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3등급 정도 포지션에 위치한다. 선생님 지금 여러분 볼 때 3등급 포지션이거든. 네. 3등급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3등급 포지션인데 여기서 등급 올리려면 남들 다 맞추는 거 맞아야 돼. 네. 남들 틀리는 걸 한두 개라도 맞아야지 올라가는 거야. 10번은 남들 다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죠.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0번 문제 보면 수직선 위에 점 A와 C가 T에서 원점을 출발하는 점 움직이점 P에 대한 무슨 함수야? 속도 함수지? 속도 함수라는 게 읽혀지자마자 여러분은 뭐다? 이거 적분에 관한 문제고 VT가 몇 차 함수로 주어졌지? 3차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속도 함수를 그냥 계산해서 그냥 정적분은 뭘 나타내? 위치에 대한 걸 나타내고 절대값이 들어간 넓이는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 안 나타내? 나타낸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점 C가 어디에서? 2에서 점 P와 점 A 사이에 뭐지? 거리가 얼마지? 10이지. 자, 그럼 일단 이것에 대한 위치 함수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 XT가 될 거고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T의 제곱의 적분함수 C지. 근데 적분함수 C가 보통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T는 0에서 어디서 출발한다고 나와?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나오는데 지금 T는 0에서 어디서 출발한다고 나오니? 6에서 출발한다고 나오지. 그게 적분함수가 얼마나 얘기야? 6이란 얘기랑 같아.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T는 지금 문제에서 어디야? 2에서의 점 P가 있어 없어? 있지? 그때 점 P와 점 어디지? A 사이에 뭐야? 거리지. 자,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뭘로 측정해줘? 절대값. 이건 지난번에 뭐야? 우리가 지난번 수업 때 너 그건 무조건 들어야 돼. 뭐 얘기했었지? 이전에는 수학에서 킬러 문항의 4점짜리를 분석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연역적 해석을 강하게 해야 되는 문제들과 하나는 뭐지? 기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고 또 다른 식으로 보면 4점짜리 중에서 쉬운 4점은 내가 구해야 될 함수가 있겠지. 자, 그 함수를 목적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무슨 함수? 목적 함수 fx라고 보실게요. 그 목적 함수 fx가 뭐야?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는 좀 쉽고 그 fx가 뭐야?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내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그 fx가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중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강하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실근의 개수 gt 문제야.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 gt 버전 4가지를 총했습니다. 미적까지 수업까지 해서 몇 가지? 뭐야? fx는 t가 이렇게 움직일 때랑 두 번째 fx는 ft 세 번째는 fx는 tx 원점을 통과하는 회전하는 직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지? 지난번 미적분 할 때 했잖아. 그 점 위에서의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 공부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했고 그 문제의 틀은 일단 어떤 틀이야? 방정식을 보면 한쪽에 뭘 두고 곡선의 함수를 두고 한쪽에 직선의 함수를 두는 거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함수의 fx가 계속 변형이 되지. 그 변형시키는 것 중에 우리가 특별히 연습했던 게 뭐였어? 이때까지 대칭 함수가 나오면 다 x는 뭐에서 대칭이었는데 어디에 대한 대칭? y는 뭐에 대한 대칭성을 따로 특별히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이해돼? 근데 그걸 큰 틀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문제에서 사용해야 될 마지막 목적 함수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진 거라고. 그걸 내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경향이 한 10년 전에는 어떻게 나왔다고? 넓이 또는 무슨 함수? 길이에 대한 함수로 주로 출제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함수 전체에 뭐가 걸렸더라? 절대값 걸렸더라.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지금 점 P와 점 A 위치인데 점 A는 6이라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만 P는 여기는 여기인지 모르지. 그러면 A와 P 사이 거리라는 건 도형으로 치면 3분의 AP 아니야? 그럼 이 값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절대값이 걸렸다 이거인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T가 2일 때니까 2를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x2가 되겠죠? 2초일 때 위치. 물론 초는 없지만 실제로. 그럼 어떻게 돼? 8 더하기 2a 더하기 6이니까 얼마지? 2a 더하기 13이야?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여기랑 6이랑 뭐 해줘? 빼주겠지? 그러면 2a 14에다가 6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 뭘 걸어? 절대값을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 거리가 얼마다? 10이다. 그럼 어떻게 돼? 12a 더하기 8이 10이 될 때랑 12a 더하기 8이 무슨 10이 될 때랑 마이너스 10이 될 때랑 몇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12a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12가 됐지? 선생님 덕분에 자식 어떻게 봤다고 오늘 올라와가지고 매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2a는 얼마지? 2 여기서 2a는 마이너스 18이지? 그래서 a 값을 얼마나 1이거나 a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9가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a는 뭐보다 크다? 문제 C 옆에 0보다? a가 3대. 저기 저 어디 잡든가. 원점 출발하는 거니까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거 xt 어디 잡든가. 원점 출발하는 거 잠깐만 어디야? 이거는 그냥 점 A 위치가 따로 있는 거고 원점 출발됐으니까 여기 값이 얼마야? 0이네 0. 죄송합니다. 여기 0이네. 보통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원점 출발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 잘못 읽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가 없지? 그러면 여기랑 누구랑 6이랑 빼주면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러면 2a 더하기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얼마? 2a 더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쓸게요. 아니 2a 더하기 2가 맞을 거 2a 더하기 2야. 여기 2가 되니까 여기는 8. 그럼 a 값은 얼마지? 4. 어차피 양수는 이렇게 나오지. 또는 두 점 사이에 뭐야? 거리니까 속도 함수를 뭐 한다? 적분한다.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속도 함수가 어떻게 돼? 3t 제곱 더하기 무슨 t? at를 적분하겠지 dt로. 근데 이때 뭐가 걸리니? 속도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안 되지. 뭐에 대해서? 거리니까 절대값이 걸려 안 걸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속도 함수 그대로 만약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거 어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지.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대로 적분하면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t 제곱에 0에서 2까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무슨 a? 4a지? 근데 속도함수 구할 때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상 빼기 뭐야? 6을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지. 2A가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4A가 아니라 2a가 나오겠지? 8a 더하기 2a인데 선생님 얘기는 이 문제에서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0에서 2까지 3t 제곱 더하기 at 빼기 6의 dt 하면 돼 안 돼? 근데 왜 안 돼? 얘는 속도고 얘는 무슨 함수야? 위치 함수니까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 계산할 때 여기가 f 함수고 g 함수가 있으면 a에서 어디까지야? b까지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해줘 안 해줘? f 빼기 g에서 적분을 걸어 안 걸어?
근데 이때 G는 같은 얘도 속도고 얘도 속도면 가능해 안 가능해? 근데 얘는 6은 뭐야? 속도 함수가 아니지. 네. 위치 함수지.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요렇게 문제를 봐야 되고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문제. 11, 12. 11번 틀렸나? 아니 저기 지금 건 틀렸고 11번은 아, 괜찮아? 그러니까 11번이 지금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오고 수능에도 가끔가다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이 문제 비중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4점짜리인데 뭐야? 내가 구해야 될 함수가 목적 함수가 주어져 안 주어져? 안 주어졌고 함수 문제 점잡기 통해서 좌표 세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네. 이 문제가 구모에 나올 가능성이 선생님 볼 때는 좀 높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해돼? 선생님 또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대치동에서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선생님들도 이때까지 그 육모 보기 전에 이미 한 3개월 정도 미리 수업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니까 이미 그 육모 끝나고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은 보통 다 다루거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난이도 높이 문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수학이 쉽게 나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 무용지물이 많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계획적으로 문제를 만드시잖아. 만들어서 팔 거 아니야. 자기가 만든 문제집에 대해서. 그걸 또 엄청나게 돈 주고 사고 학생들한테 막 돈 뭐 상금 걸고 해서 사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무용지물에 대해서 좀 난감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 그러니까 그게 좀 쉽게 다운그레이드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개념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개념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것도 이해돼?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이해돼? 그러니까 진짜 찐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거 제외하고 지금 이제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산상의 어려움을 좀 두는 방법이야. 뭐라고? 계산상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차함수의 극대극수를 했는데 보통 극대극수 구할 때 미분시키면 2차함수가 인수분해가 가능했어 안 가능했어? 가능했지. 근데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 난이도를 올려야 되니까 계산상의 어려움을 둘 수 있어. 두 번째는 자 이게 지금 제일 문제야. 신유형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 근데 이 유형의 난이도가 킬러급은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은 그냥 평범한 개념인데 문제 유형 자체가 새롭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슈퍼 상위권 학생들이 영향 안 받는다니까? 문제를 딱 신유형이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읽자 말자 이해돼? 뭐 새로운 기호를 해석하거나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어낼 거란 말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어렵지. 그러니까 형태만 바뀌어져도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거라는 거야. 그럼 이번 6모 때도 뭘 시도했냐면 이걸 시도한 거거든. 뭐라고? 신유형을 시도했으니까 뭐냐면 미적에서 어때? 도형 다 빼 안 빼? 빼면서 뭔가 새로운 재구성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학생들이 느낄 때 뭐야? 어렵다라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거든. 얘가 이거 구모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구모에서도 여러분이 거기 나오는 유형을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해야 될 거고 이 신유형은 선생님 예상은 그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옛날 거 막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어디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대치동에서는 지금 EBS 교재를 쓰진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만든 교재를 팔 수가 없잖아. 이해돼? 기존 교재 다 쓰신단 말이야. EBS 강의를 안 하죠. EBS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 이해돼? 여러분 지금 그 상대적으로 EBS를 물론 잘하는 애들은 다 알아서 다 하지. 뭐 과외를 하든지 또 EBS 뭐 풀어주는 학원 있겠지. 선생님 말하는 메인 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그 EBS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신유형이 나왔을 때 그게 최대한 낯설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돌아가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선생님이 따로 한번 유형 정리는 하긴 할 거야. 11번 문제는 우리가 지수 로그에서 가장 어려운 4점짜리 문제 유형이 뭐야? 첫 번째 함수 문제 못 찾기.
점찾기 문제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뭐야? 뭐의 n제곱근에서 지수의 결과의 값이 자연수, 로그 결과의 값이 뭐가 되는 거? 자연수가 되는 형태야. 번호는 지금 이 문제가 낯서니까 지금 못 푼 건데. 알겠어? 이 유형이 유력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이 뭐야? 쌤 얘기한 거. 지수로그 함수인데 그걸 이용해서 뭐야? 부등호 문제. 부등식의 밸류관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얘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레트로 문제야.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이번 부모 보고 결정을 할 거고 일단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유형 중에 하나야. 문제 읽어볼게.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냐? 음수의 x-2의 제곱 더하기 k지. 자, 이차 함수가 수능에서 사용이 되면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딱 하면 이차 함수가 수능에서 사용이 돼. 뭐가 제일 중요해? 이걸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해? 축방. 건우야 기억해. 이차 함수가 수능에서 사용되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축방이에요. 축방 알겠어? 그럼 축방이 얼마로 고정돼 있냐? 2로 고정돼 있지. 자, 이 문제가 킬러 문항급의 뒷문항은 아니지만 이해됐어요? 일단은 그래프 함수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그래프적인 접근을 무조건 생각해야 돼. 건우 알겠어? 그럼 그래프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2,k인데 k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라인 위에서 계속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럼 이해돼?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2,k이다. 근데 k 값 따라서 계속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 축방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 거야?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지. 뭐야? a의 무슨 제곱근 n 제곱근에 대한 표현 아니야? 자,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지만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진 않았어. 이전에 상당히 많이 활용된 파트지만 구모 지나고 수능 때에서는 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4점을 그렇게 꺼내지는 않았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4점짜리 계속 나왔었어. 비중은 한 2대1 정도야. 또는 3대1 정도야. 얘가 훨씬 비중이 많아요. 컨셉 이해돼? 이번엔 둘 다 강조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상하는 거는 킬러의 공통 부분 22개니까 수원 11개, 수투 몇 개야? 11개야. 그 개수는 안 바뀔 거라고. 얘가 갑자기 18개 나올 수 없다고, 수투가.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러면 이때까지 수투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비중을 줄이고 4점짜리에서 지수로그 함수의 4점을 좀 더 강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쌤도 뭐가 나올지 몰라. 지금 여러 가지 예측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A의 n제곱근된 표현 아니야? 그럼 수능에서 나오는 건 뭐야? 이 중에서 뭐인 것만 물어봐. 실수인 것만 물어봐.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했었지? 이 표현 자체는 무조건 어떻게 바뀌어? 어떤 수를 몇 번 곱해? n번 곱했을 때 뭐가 된다? a가 되는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이고 이거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야? 6가지로 나눠지지. 자, 차수인 n이 누구일 때? 짝수일 때랑 뭐일 때? 홀수일 때 이 개념 쓰는 겁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짝수일 때 실근의 개수만 중요한 거야. 몇 개? 2개.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방정식 y는 x의 n이라는 그래프랑 y는 a가 만나는 뭐의 개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질문 아니야? 그러니까 짝수면 무슨 함수가 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죠. 무슨 함수? 우함수, y축 대칭이니까 무조건 몇 개 지나? 2개.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하함수니까 계속 증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몇 개야? 한 개만 생겨 안 생겨? 오케이. 2개. 여기는 몇 개? 0 1개밖에 없지.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다 몇 개씩? 한 개씩만 존재한다. 요 개념 가지고 푸는 거야. 이 문제에서 사용하는 건. 그래서 박스를 읽어볼게요. 뭐의 루트 3의 fn의 무슨 제곱근? 4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건우 이해돼? 얘를 바꿔보자.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몇 번 곱한 거야? 4번. 그럼 어떻게 바뀌어? 어떤 수를 몇 번 곱했어? 4번 곱했더니 그 결과가 루트 3의 무슨 n이었더라? fn이었더라. 이해돼? 그러면 x는 어떻게 생겨? 무조건 뿔마가 생겨 안 생겨? 그리고 이 결과의 값은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지. 왜? 지수함수가 a의 x제곱이면 어떻게 돼? 지금 합성함수 된 거지만 무조건 어떻게 돼? x보다 위에 떠 안 떠? 증가 뜨잖아. 컨셉 이해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원래 x제곱이 2라는 뜻은 x는 얘면 뿔마가 생겨 안 생겨? 그리고 이거 2의 지수에 얼마가 들어간 거야? 2분의 1이 들어간 거지. 그걸 루트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여기가 세제곱분이면 얼마야?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 표현 어떻게 돼? 루트 3에 원래 fn이 있었고 지수에 얼마지? 4분의 1이겠지. 그 결과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데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무조건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두 개 곱한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9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실근의 값이 뿔 마에 루트 3은 3에 얼마야?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fn에 다시 지수이 얼마지? 4분의 1이니까 뿔마 3에 8분의 무슨 n이야? fn 꼴이 되겠지? 쓴 말 이해돼? 컨셉 이해돼? 그래서 이 결과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모두 곱한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9라는 거지. 그럼 그 말의 뜻은 한근은 3분의 8분의 fn이 거고 또 다른 한 번은 음수 3 곱하기 8분의 무슨 n이야? fn이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 실근의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인데 실수인 그는 이 구조상에서 몇 개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오지. 몇 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무조건 몇 개? 두 개. 승은이 몇 개? 두 개. 이해됐어?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음수 그대로 생겨 안 생겨? 그럼 3의 지수끼리 서로 더해서 안 더해줘? 그럼 8분의 2가 되니까 얼마야? 4분의 fn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값이 무슨 구가 돼야 돼? 마이너스 9가 된다는 뜻은 이 값이 음수 무슨 제곱? 3의 제곱이라는 뜻이니까 4분의 fn이 얼마다?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fn의 값이 얼마다? 8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거 아니야? 얼마? 8. 이해돼? 근데 fn이 뭐가 되는? 8이 되게 하는? 이해돼? 그 n의 값이 몇 개다? 두 개일 때 무슨 값이야? 상수? k 값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라. fn의 함수가 사실 얘지. 이 함수를 이제 다시 바꿔보자. 무슨 함? fn 아니야? 그럼 8이 이렇게 되면 몇 개 지나? 두 개 지나지. 자, 만약에 8이 이렇게 두 개 지나면 여기 만족하는 n의 값이 몇 개 생겨? 두 개가 생겨 안 생겨?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fn이 8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몇 개 생기지? 한 개 생기지. 그럼 선생님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8 두 개 되는 거 무수히 많은데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답이 얼마니 지금 K가 딱 느낌상 봐도 왜? 그 자연수행이고 저거 그런 게 대칭해야 되니까 1이랑 n이 1이랑 사귀어서 그냥 그거 대입.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결국 fn이 얼마지? 8이라는 겁니다. 이해돼? 자,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8이 이러면 두 개를 가지 안 가죠? 그럼 여기도 값을 가지고 여기도 값을 가지 안 가죠? 이해돼?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야? n의 값을 나타내 안 나타내? 나타내는데 n이 너무 내려가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떤 일이 생기냐? 이쪽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 음수가 될 가능성이 많지. 근데 둘 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둘 다 뭐가 돼야 돼? 양수. 지금 n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k보다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두 개를 다 가지 안 가죠. 근데 너무 내려오면은 어떤 일이 생겨? 안 되지. 또는 이 함수에서 k 자체가 음수로 내려가면 또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컨셉이 돼? 자, 따라서 fn은 8을 만약에 그대로 넣게 되면 음수 x-2의 제곱 더하기 k가 얼마지? 8을 나타내 안 나타내? 여기가 n이라고 바꿔놓게 되면 음수 가로 n-2의 전체 제곱은 뭐야? 8-k지.
그럼 어떻게 돼? n-2의 제곱은 k 빼기 8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n 빼기 2는 뿔마 루트 k 빼기 8이 될 것이고 따라서 n은 2 뿔마 루트 k 빼기 8인데 여기 안이 무슨 제곱수여야 돼? 완전 제곱수여야 되니까 이 안이 되는 완전 제곱수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야? 제일 작은 게 1. 그 다음 누구야? 4. 그 다음 얼마야? 9.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날 텐데 얘가 1이면 2 뿔마 1이지? 2 얼마? 뿔마 1이어서 하나는 3, 하나는 얼마지? 1 돼서 n값 두 개가 뭐가 돼? 자연수가 되지.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다? 3이라는 게 만족하겠지만 여기가 4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2 뿔마 2지? 그럼 큰 거는 4고 작은 건 얼마가 돼? 0이 되어서 n이 무슨 수란 조건에? 자연수란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쪽부터는 어떻게 돼? 음수 생기지? 돼? 안 돼? 안 되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 음수구가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이 몇 개밖에 없다.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는 건 어디를 지라는 거야? 여기를 관통한다는 얘기랑 똑같아 안 똑같아? 이해돼? 여기를 관통한다는 얘기랑 똑같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니까 k 값이 곧 얼마다? 8이다가 정답이 되겠죠. 차이 이해됐어요? k가 8 되면 뿔마가 의미가 없어지지. 그럼 몇 근밖에 안 나와? n은 자연수는 한 근밖에 안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문제 가지고 응용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시그마 그때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래서 n이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10까지의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응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시 다 넣어 안 넣어? 넣었을 때 이제 음수가 언제부터 생기느냐 이해됐어? 이런 걸로 문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이 개념을 물어본 거야. 동의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잘했고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13번 도영이 틀리시면 아 이게 시간이 아니 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한테 쌤또 부탁하고 싶은 건 이번에 아마 객관식은 다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진짜 도덕적으로 노린다면 알겠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딱 언제 걸치냐면 도형에 나왔을 때가 딱 걸릴 거야. 이 도형이 풀어지게 되면 14번이든 15번이든 좀 건드릴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많아. 여러분한테 냉정하게 14, 15는 어려워. 몇 번? 14, 15는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공략은 가능합니다. 시간만 있다면, 뭐만 있다면? 시간만 있다면. 자, 일단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어떻게 생겼죠? 그림처럼 자, 시퀀스하게 그랬지. 지름 AB를 선분 AB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좀 독특한 특징이 뭐지? 지름의 길이를 보통 주어져 안 주어져? 주어지는데 이 문제는 안 주어졌다는 게 독특해. 문제를 읽어보면 딱 느끼는 거야. 보통 여기가 2라고 주어지잖아. 그래서 반지름을 얼마로 만들어? 1로 만들잖아.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안 주어졌지.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의심을 해야 돼. 관습이 돼? 자, 그런데 가운데 중심이 얼마지? 5고 그 다음 반원 위에 어떤 점을 잡아 안 잡아? 잡지? 근데 반원이 잡는 점은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뭐야? 어떤 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잡혀 안 잡혀? 잡힐 거야. 그래서 먼저 C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C 맞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은 C, E, A가 주어졌네. 아, 독특하네. 각에 힌트가 없어. 보통 여기 세타라고 나오는데 또는 뭐 몇 분의 파이로 나온다. 힌트가 없지. 네. 힌트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또 D가 있는데 랜덤이야. D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어지고 다시 이 지름의 한쪽 끝에서 이쪽으로 해서 손이 그어지지. 그러니까 얘도 현이고 얘도 뭐야? 현인 상태입니다. 맞아 맞아. 그럼 현 두 개로 이루어진 얘가 무슨 각이야? 원주각이고 우리 가상회선을 만약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점선을 긋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얘가 무슨 각이 돼? 원주각이 되겠지. 그럼 지금 세타를 잡더라도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가 몇 세타다? 2세타다. 이해됐어요?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각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길이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는데 여기 만나는 점을 누구라고 하죠? 2라고 할 때 여기가 몇 분의 파이야? 4분의 3파입니다. 그럼 몇 도야?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그 3배니까 135도지. 어쨌든 무슨 각이다? 특수각이다. 무슨 각? 근데 원 내부에서 각이 형성됐지. 이거 원주각도 아니지? 뭐도 아니야. 중심각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각은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삼각형의 내각 또는 삼각형의 외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에서 중학교 나온 기본적이면 어떤 현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현 두 개로 이루어진 각이 있지. 그럼 이 각은 어떻게 형성하느냐? 잘 봐. 쌤 이렇게 선 하나 구조 하나 그었어. 그럼 2호에 대한 원주각을 점각, 2호에 대한 원주각을 뭐라고? x라고 하면 이 각은 뭐가 돼? 두 원주각의 합이랑 같아야 같아. 이게 보이나?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각이 지금 현 두 개는 아니야. 얘가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원주각의 합으로 결정이 돼야 돼. 이게 기본적인 도형이야.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얘는 현이지만 얘는 반지름이어서 원주각의 합은 아닐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각은 어떤 삼각형 내부에 있는 두 내각의 합으로 보는 외곽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컨셉이 이해돼?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CE의 길이가 얼마죠? 요만큼의 길이가 4로 주어졌고 또 변의 길이가 하나 더 주어졌어. ED 여기가 얼마야? 얼마? 3루트2라고 주어졌지. 그러면 딱 느낌상 여기가 몇 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니까 우리는 일단 얘의 변의 길이를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CD 곱하기 뭐야? AC지. 그럼 CD는 바로 나왔네? 그럼 나는 뭐 찾는 게 핵심이야? AC의 길이 찾는 게 핵심이다. 그럼 AC의 길이 구할 때도 잘 생각해봐라. 이 길이를 구할 때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보면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된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이 중심각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으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그때 중심각이 특수각이라는 보장이 없지. 또는 독특하지. 중심을 안 끼고 이 삼각형을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이쪽 변의 길이 알아 몰라? 각도 알지? 그럼 난 누구 찾는 거야? 요 변의 길이 찾는 거에 포커스를 둬도 되겠지. 생각을 해봐. 이 변의 길이만 찾으면 AC 길이 찾아져 안 찾아져? CD는 계산만 안 했다 뿐이지 답은 나와 있잖아. CD는 쌤 말 이해돼? 그럼 요 변의 길이 찾는 데 집중을 하든지 또는 이등변 삼각형을 봐서 그러니까 쌤 도형 문제는 뭐야? 거꾸로 생각 많이 하랬잖아. 역진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이 각 찾고 반지름의 길이 찾아서 문제 푸는 거지. 그럼 이 각은 반드시 뭐야? 우리가 아는 특수각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근데 이 각이 이미 몇 도야? 135도가 나왔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각은 몇 도밖에 없냐? 150도 아니면 120도밖에 없지. 아니 안 그래? 맞아. 그럼 몇 도일까? 당연히 30도 생각해봐. 120도일 가능성이 많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해돼?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찾자? CD부터 찾자. 그럼 선분 CD의 뭐야? 제곱은? 이루트 원화. 어? 이루트 아니. 루트 10 나오는데 계산도 안 되는데. 네? 내가 이런 너희들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뭐 계산 다 틀렸다니까? CD의 제곱은 10인데 CD는 루트 10인데? 해보자.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4, 16, 9, 2, 18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몇 도야? 2분의? 루트요. 루트 2 아니야? 2 약분되지? 루트 2 루트 2 하면 2가 되는데 그러면 3, 4, 12에 2가 빼기 얼마지? 24 아니야? 요까지 합이 얼마니? 34네. 그럼 CD의 제곱이 10이네. 그럼 이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루트 10 주어졌네. 선생님 이해돼? 응. 자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누구나 했을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돼? 지금 AC 길이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이야. 무슨 길이? AC. 도형 어려웠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왜냐면 각을 이런 쪽에다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쉬운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그래.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C와 D는 반원 위에 한 점 아니야?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선을 내리면 몇 도야? 90도 쓸 수 있지. 여기서도 몇 도 쓸 수 있어? 90도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야. 자, 뭘 해볼까? 자, 보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삼각형이 어쨌든 세 변의 길이까지 완성이 되면서 우리는 이 각이 4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도 우리가 찾으려면 뭐 할 수 있어? 찾아낼 수가 있지. 가능해 안 가능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뭘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야. 자, 내가 뭘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변의 길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AC인데 AC를 이 삼각형에서만 집중해서 본다면 아마 처음에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봤을 거야. 그럼 난 누구를 찾아야 돼? 이 변을 찾는 게 문제의 핵심 아니야? 요 부분만 찾으면 해결될 거 아니야? 거꾸로 가보면. 그럼 이 변을 찾으려면 잘 생각해봐라. 이 변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 중에서 얘는 별 의미가 없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확장해야 돼? 이까지 확장을 해줘 안 해줘? 해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발?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또는 잘 보세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볼까?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니?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고 내가 만약에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이 몇 세타가 돼? 2세타가 되지.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에서 미적분에서 쓰는 개념처럼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선독을 많이 써. 그럼 얘를 몇 세타로 하면 2세타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문제가 뭐 해결되나? 그럼 이것도 뭐 해결되기 특별히 안 보이네. 변의 기대는 힌트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문제는 여기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돼. 변이 다 주어졌잖아. 쌤 얘기는. 뭐가 다 주어졌어? 변이 다 주어졌어. 그러면 4분의 3파이는 이쪽으로도 옮겨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파란색이 이렇게 삼각형만 한번 볼까? 4분의 8는 1로도 옮겨서 안 옮겨져? 네. 옮겨지지? 좁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파란색이 여기 삼각형만 볼게요. 파란색 다 두개로 풀려는 법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몇 루트이지? 3루트 2 아니야? 여기 값은 얼마지? 4분의 3파이 아니야? 맞아? 그럼 반지름 찾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 길이를 뭐라고 하면 x라고 하면 이 길이 뭐가 되니? 이게 x잖아. 얘가 x잖아. 뭐야? 도형이 아직도 안 보니. 이게 반지름 x. 그럼 이 길이는 x에서 4 뺀 거 아니야? 여기는 x. 그럼 한 문자도 만들어줬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 x 찾았지 안 찾았죠? 찾아지지? 얘의 제곱은 x-4의 전체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전체 제곱 빼기 2 곱하기 x-4의 3루트 2 맞습니까? 맞아? 그 다음 곱하기 얼마야? 코사인 4분의 3파이지.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서 플러스 코사인 45도니까 얼마야? 맞아? 전개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9이 18 더하기 2 약분되지? 루트 2 루트는 2로 밖에 안 바뀌어. 2, 3은 6이니까 더하기 6x 빼기 얼마지? 24. x제곱에서 사라져 안 사라져? 마이너스 8x 6x 건너 빼기 2x가 건너가면 양수 2x가 될 거고 얘 얼마 나와? 34 나오지? 34니까 24 빼면 얼마야? 10. x라는 변의 길이는 5. 여기 변의 길이가 5. 맞아? 네. 그럼 여기 변의 길이가 5라고 주어지겠지.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반지름 찾았어. 5라고. 그럼 h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야 돼? 근데 이거 궁금한데 삼각형 ACD가 C 그게 둔각이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그 C 그게 둔각이잖아요. 어디가? C? 네. 그러니까 E? D가? 그러니까 그 삼각형 ADC가 A, D, C가 그 둔각 삼각형이잖아요. 보자면 어딨어? C가 그 B랑 이었을 때 90도면 D랑 이었을 때는 당연히 90도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둔각이라고? 네. 그림상에 그렇게 보이긴 한데 보자면 있어? 당연히 아니 그냥 B 그래서 이게 둔각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요 반원이 끝까지 이렇게 그 원 그렸을 때 요 저 삼각형 외접원이 저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네. 그러면 그 당연하지. 그다음에 당연한 거. 요 세터 값 구하고 이 각 C, A, D 구하고 그다음에 각 CAD를 어떻게 보여? 그 사인 세타 아니 사인 세타를 세타가 어디에 세타인데? 사인 그 CAD요. 이걸 세타로 놓고 네. 그래서 그러면 사인 CAD 분의 루트 10은 그 반지름 그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AE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AE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여? 그거 이건 그냥 모르잖아. 아까 AE 그 저거 조그만
그 1cm랑 어. 그 5 네, 5, 1 그다음에 그 여기 4분의 8 그래서 그렇게 맞아. 구할 수도 있고 어 구하고 그다음에 구하면 그래.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방법 많아 이제. 네. 이미 이거 반지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반지름 찾을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야. 아까 선생님 이 문제 풀 때 서두에 뭐라고 했어? 의심하면 해봐야 돼. 반지름 보통 주어져 안 주어져? 구워주죠. 주어지지. 안 주어졌네? 그럼 반지름 찾아 안 찾아? 찾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지름을 찾았잖아 결국. 네. 동의돼? 이쪽에서 파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1일 거고 여기 똑같이 얼마야? 4분의 파이 나고 식은 같아 같아. 같이 별반 차이는 없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잘 봐. 가장 멀리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 걸 알았지? 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인 걸 알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만 따로 떼내면 다시 이런 식 아니야? 맞아? 그럼 또 코사인 법칙을 여기를 x라고 놓고 놓으면 얘가 풀려 안 풀려? 풀리지? 그럼 이 변 알고 이 변 알고 그 다음 뭐지? 4분의 3파이 아니까 또다시 코사인 법칙 써서 이 변의 길이 찾아서 안 찾아져? 찾아진다. 이 방법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 불가능은 아니다. 가능하다. understand? 자, 두 번째 방식은 진우가 이제 세타를 얘기를 했잖아. 그 세타를 여기다 잡지 말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 값을 세타라고 잡아봐. 이 값은 뭐라고? 세타. 그럼 진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얘가 이 원이 확대된다고 하면 뭐야? 원이 외접원이지. 안에 삼각형에 내접해 있지. 즉 외접원이 주어졌지. 근데 이 각은 당연히 둔각이야. 왜? 반지름 벗어나는데. 이해돼? 둔각이 거고 그럼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세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얘를 무슨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방식은 노가다하는 방식으로 해보고 사인 법칙을 한번 풀어볼게. 그리고 또 다른 방식 하나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양옆의 변이지 3루트 2 곱하기 무슨 10? 루트 10분의 3루트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전체 제곱 빼기 반대편의 제곱 4의 제곱 가능해 가능해. 자,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얘는 루트 2 곱하기 5니까 2 하나 있고 루트 5만 따로 꺼내자 안 꺼내자? 꺼내지겠죠? 그럼 얘는 9이 18 더하기 10 빼기 4, 4, 16이니까 28에서 16을 빼면 얼마지? 12가 남아 안 남아? 그럼 2, 3 다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루트 5분의 1이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빗변이 루트 5고 밑변이 1이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5 빼기 1은 4지? 4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다? 루트 5분의 2라는 게 나와 안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내가 찾는 변 AC지. AC의 길이를 X라고 하면 그건 외접원의 반지름이 몇 배랑 똑같다? 2배랑 똑같다. 이게 좀 더 편한 이유는 코사인 법칙을 여기는 두 번 써야 되잖아. 코사인 법칙의 식이 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니까 그 두 번 쓰느니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어떻게 돼? X라는 변의 길이는 2R인데 반지름이 얼마지? 5라는 게 등장했으니까 250 곱하기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5분의 20 루트 5가 되겠죠? 바꿔 나니까 몇 루트? 4 루트 5가 보다 3분 A씨의 길이가 되겠지. 따라서 4 루트 5 곱하기 무슨 10? 루트 10은 얼마가 되죠? 루트 10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이거 합치면 5지? 5, 4, 20 루트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고민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 코사인으로 가도 되고 사인으로 가도 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해돼?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삼각형 볼 수도 있어 없어? 여기 세타값 찾았잖아. 그것도 코사인 세타 쓸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해.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이 자 이런 원이 있다고 칠게. 원에서 어떤 선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 자 아까 쌤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쌤 이렇게 선 두 개를 그어보면 원 위에 점 4개가 존재하죠.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이거 점각이고 여기도 무슨 각이야?
점각이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가 여기는 x각이고 여기도 x각이지. 그럼 이 둘은 무조건 뭐야?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잘 봐. 내가 이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x, 여기를 y로 해볼게. 자, 닮은 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한번 볼까? 어떻게 돼? x에 마주보는 변은 얼마지? a 대. 이거 중요한 거야. 중학교 3학년 개념이고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무조건 복잡하게 푼다니까. a 대. 여기서 x에 마주보는 변 x는 아래쪽 삼각형의 점에 마주보는 변 누구 대? y 대. 여기서 점을 마주보는 변은 b지. 그럼 내항의 곱고 외항의 곱이랑 같아 같아. 그럼 x 곱하기 누구? y는 ab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랑 무조건 같아.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아까 원을 일부러 확장을 시켜줄 거야. 그럼 이걸 확장을 시켜 안 시켜?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뭐야? 보이지? 그럼 아까 여기 1이었지?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지? 6. 여기 길이는 4. 여기 길이는 3루트 2. 이 길이는 몰라요? X 세팅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럼 X가 바로 찾아놨잖아. 코사인 고치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니까 6 곱하기 4는 얼마지? 24는 얘 곱하기 2니까 몇 루트 2? 3루트 2x 3 약분하면 얼마지? 8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2가 들어가겠지? 유리하면 2분의 8루트니까 여기 변의 길이는 몇 루트이다? 4루트이다. 완전히 이렇게 찾아낸다면 이제 뭐가 편해? 여기 삼각형에서 이제 무슨 법칙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쓰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되지? 알겠니? 그래서 이 그림 두 가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채취해야 될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도형 정리하세요. 첫 번째 뭐지? 이렇게 되었을 때 보조선을 긋게 되면 삼각형 현에서 형성되는 각의 크기는 뭘로 본다? 삼각형의 내각과 또는 외곽으로 본다. 이해돼? 오늘 이해돼? 그다음 두 번째 변의 길이에 대한 게 어떻게 돼? 닮은 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게 성립된다. 컨셉이 이해돼? 그걸 알면은 이 변의 길이를 굳이 코사인 법칙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 도형을 얼마나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좀 달라지게 되겠죠. 됐지? 문제. 몇 번? 14번. 자, 그럼 현실적으로 13번까지는 어떻게든 왔어. 이제 문제는 14번인데, 이제 뭐 14번 여러분이 안 되면 찍을 생각했겠죠. 5번 아니면 긴이니까 2번 아니면 5번. 2, 3, 5 중에 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14번 이제 찍어야 되는데, 찍지 말고 일단 풀어봅시다. 이번에 14번은 충분히 풀리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해돼? 그리고 아까 쌤 얘기했던 신유형, 이게 여기서 말한 신유형은 문제의 순서도 틀려버리면은 보통 14번에 당연히 미분과 적분과 관련된 문제인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 문제 순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14번 한번 봅시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fx는 몇 차로죠? 3차지? 그럼 뭐야? 식이 한정조건 아니야? 그럼 당연히 fx 그래프 세팅이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얘로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래프 중에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뭐야? 극대극소를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뭔지는 모르는 상태야. 근데 fx에는 정보를 좀 많이 줬어. 뭘 줬지? f 0이 얼마지? 0이네. 그럼 상수항이 없는 거지. 그럼 나는 미지수를 만약에 친다면 ax 제곱 더하기 bx밖에 안 남으니까 미수 몇 개야? 두 개만 찾으면 돼,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줬네. f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도 얼마래? 그럼 이 말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왜?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떨어지고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무조건 x축은 한 번은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몇 번은? 한 번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절편이야? x 절편에 대한 힌트를 줬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되는 게 f0도 0이고 f1도 0 아니야? 네.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f1이 0이라는 것을 1 집어넣어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틀린 거 아니야. 계산상으로는 필요할 텐데 이런 해석은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에 그래프적인 접근에서는. 그럼 어때? 그래프적인 개형의 조건을 나눠야 되잖아. 이게 연역적인 거라고. 이해돼? 컨셉이 이해돼? 그 다음 실전에서 어떻게 돼? 비난적으로 누가 맞는지를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는데 얘는 아니라는 결론이 생겨 안 생겨? 그럼 x가 적어도 몇 점에서 맞는다? 지금 이 말이 x가 적어도 몇 점에서 맞는다? 2점에서 맞는다.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눠져? 생각해야지. 0에서 2점 지날 수 있고 1에서 1점 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야? 0, 1은 무조건 지나잖아. 1에서 2점 지날 수 있어 없어? 이거 생각해야지. 그 다음 몇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만나는데 0 있고 1 있고 또 다른 점 x 여기 있고 뭐 a라고 할까? 여기 있고 또는 0 있고 1 있고 a 여기 있을 수 있지. 이건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도 나눌 거고 그 다음 뭐 어떤 거야? 0 있고 1 있고 a 있고 총 몇 가지야? 5가지의 개형이 생겨 안 생겨? 이걸 여러분이 그려내느냐 못 그려내느냐가 이 문제 시작이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선생님 얘기는 이게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내는 방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거는 준영 이해돼? 지금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이건 이렇게 푼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 그래야 문제 유형이 조금 틀어져서 나올 때라도 이거 구문 때 여러분이 뭐라도 해내지. 아 머리 아파. 됐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부터 그래프 계속 그려.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기납적 사고방식이 뭐라고? 다 따져 안 따져? 길이를 다 따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돼?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여기서는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서는 뭐 다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 거리가 같냐 다르냐 또 따져 안 따져? 다 따져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됐어? 뭐 fx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함수 누가 등장해? gt라는 게 등장해요. 누구? gt라는 함수가 어떻게 등장하죠? 인테그랄 조건이 사용됐습니다. 1부터 어디야? t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1에서 몇 칸 움직인 거야? t칸. 이거 이렇게 했지. 1에서 t칸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는 거야. 누구를? fx 조건 했죠. 빼기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절대값의 fx dx를 뺐어 안 뺐어? 뺀 거지. 자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니까 얘는 뭐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컨셉 이해돼? 컨셉 이해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상수니까 근데 이 상수는 여기에 절대값이 걸렸으니까 이 결과의 값은 항상 무슨 수가 나와?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접근하면 몇 참수니? 4참수가 그려질 거고 걔를 내려 안 내려? 내린다 이런 뜻 아니야? 동의돼? 또는 1부터 t 플러스 1까지 접근한 거랑 0부터 1까지의 찐넓이를 빼 안 빼? 뺀 값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야. 일단 여기까지는 해석을 해볼게요. 컨셉이 돼? 평행이동된 함수야. 첫 번째 g 얼마지? 0이 얼마면? 0이면 그럼 g0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자 기억부터 해석할게요. 자 g0이 0이면 명제 구조야. 다음이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연역 명제야. 그럼 g0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t 자리에 0 넣어 안 넣어? 그럼 어떻게 돼? 1에서 1까지 무슨 x? fx? dx 아니야?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의 fx dx라는 결과가 0이니까 얘는 당연히 0 아니야? 그럼 0부터 1까지의 찐넓이가 얼마다?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돼 안 돼? 얘도 안 되네? 얘도 안 되네? 얘도
안 되네 이거란 얘기네. 그럼 이때는 무슨 뜻이니? A에 대해서 0이라니까 A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뜻이야? 2분의 1이라는 뜻 아니야? 네. 이게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고. 작년 국어 좀 어려웠어. 이 정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안 그려놓으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잖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킬러 문항은 무조건 수식적인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그래. 그래프적인 해석이 먼저다. 건우야 알겠어? 건우야 외우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야. 부탁이야. 됐니? 네. 그럼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G 음수 1은 당연히 여기 있겠네. 네. 함수값은 당연히. 아니 G 음수 1은 그렇게 먼저 푼 거지. 미안하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의 뜻은 곧 A가 얼마다? 2분의 1인 거고 G 음수 1이라는 것을 계산해야지. G 음수 1이라는 건 인테그랄 1부터 5까지야. 0까지의 fx dx 아니야?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 dx지. 그럼 1부터 0까지니까 거꾸로 보는 거 아니야? 얘도 얼마야? 0이지. 자 다시 봐. 정적분 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되면 여긴 양수 여긴 음수지.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줘? 얘가 거꾸로 해석하면 여기 음수인데 원래 이렇게 하면 음수인데 이렇게 하면 양수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다음 얘는 음수가 나오지. 근데 크기가 똑같아. 똑같으니까 얘는 뭐지? 0일 거고 이거는 무조건 양수가 아니야? 네. 양수의 음수지. 그래서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쌤 얘기는 아까 급하게 얘기했으면 여기 음수를 찍어서 이 값이 음수라서 음수가 아닙니다. 이건 fx 함수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아 안 맞아? 맞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해석해보라는 얘기야 지금 문제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자, 니은 여기까지 해볼 건데 15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G 누가? 마이너스 1이 뭐보다 크다? 크다 이면 맞아? 연역 명세야. 그럼 G 음수 1이 0보다 크다라는 건 G 음수 1이라는 식이 아까 위에서도 한번 썼어 안 썼어? 썼지? 다시 돌아가 보면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fx dx 한 거랑 빼기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 dx에 대한 설명 아니야? 그럼 이걸 이제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볼까? 이게 무슨 뜻이야? 얘를 0부터 1까지로 돌릴 수 있어 없어? 돌릴 수 있지. 그럼 뭐 생겨?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네. 그러면 음수 나오고 0부터 1까지로 적분과 똑같아. 그러면 괄호하고 아하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어. 보이나?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 이해돼?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없어? 이해돼? 지금 0부터 1까지 함수인데 원함수랑 절대값을 붙인 함수를 더했어 안 더했어? 더한 거야. 그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 이 값이 뭐보다 크면? 그럼 이게 0보다 크려면 이미 마이너스 밖으로 뽑아냈잖아. 그 말은 이 안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0대도 안 돼.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럼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아니지. 양수. 아니, 이 전체값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지. 이해돼? 그럼 얘가 무조건 뭐야? 음수인데 이 값이 커야 돼, 안 커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는 0부터 1까지가 원래 거랑 절대값인 거랑 사이즈가 같지? 얘도 사이즈가 같지? 얘도 사이즈가 같지? 얘도 사이즈가 같지? 결국 얘에 대한 질문 아니야? 근데 얘는 아까 가운데 있었고 이번에는 가운데 안 있으는 얘기 아니야. 아 이해돼? 해석되냐? 이렇게 놓으니까 보이잖아 지금. 그건 이해돼? 자 그럼 누가 커야 돼? 넓이보다 그냥 정적분한 음수값이 커야 되지.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여기 0이고 1인데 2분의 1 기점으로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음수분이 더 커? 그럼 되나? 아니 근데 어? 안 될 것 같은데. 절대값 올리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럼 이게 불가능한 거야? 잠깐만. G 마이너스 0보다 큰데? 잠깐만. 저 왠지 어디야? 저 GT가 이거? 이거? GT가 T부터 T 이거 1 아니야? 아씨. 앞에 그거 어떻게 맞았지? 해석 잘못했다, 쌤. 아씨, 이 문자 잘못 봤구나. 쏘리. 쌤 글자가. 문자 풀수 먹자. 근데 뭐 이런 원리긴 한데 다시 기억도 다시 할게요. 쏘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미분할 때도 하나 남겨놨던 문제고 적분을 선생님 강조할 거야. 몇 칸 적분? 한 칸 적분. 몇 칸 적분? 한 칸. 쏘리. 다시 기억도 다시 해석할게요. 원리도 똑같을 거야 아마. 에이. 자 기억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다시 보면 자 얘가 몇 칸 적분? 한 칸 적분이야. 다시 문제 볼게요. G0이 얼마면? 이거 되겠지? 그럼 G0이라는 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지. 이게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말의 뜻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석해볼까? 이게 서로 뭐하다? 같다. 그럼 어디 있어야 돼?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x보다 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돼, 안 돼? 안 되지. 이 경우나 이 경우를 나타내, 안 나타내? 이해돼? 이 경우나 이 경우를 나타내지? 맞니? 컨셉 이해돼? 그게 아니라 아예. 아래 거. 네. 얘나 이 경우를 나타내, 안 나타내? 나타내지?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 이 경우라면 이제 그래프는 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겠죠. 그럴 때 G 얼마지? 마이너스 1을 물었지. 자, G 음수 1은 인테그랄 음수 1에서 어디까지야? 0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 dx의 값의 크기 아니야? 자, 그럼 이 경우에서는 0부터 1까지는 이건 당연히 요 크기만큼 양수가 나올 거고 0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까지는 이만큼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고 이것에 대한 크기 아니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고 빼기 양수지. 그럼 당연히 뭐보다 작아? 만족하지? 실제 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돼?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지? 그럼 0부터 음수 1까지는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 아니야? 그래프 모양이 어때? 따지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기획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동의됐어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니은의 조건은 자, 니은은 G 음수 1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이지. 자, 그럼 G 음수 1이라는 건 아까 기획 조건의 두 번째 식 아니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음수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fx dx랑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 dx가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의 뜻은 인테그랄 음수 1에서 0까지의 fx dx의 정적분의 값이 0부터 1까지의 찐 넓이 계산보다 크세요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경우는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어디야? 여기지. 음수지.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될 수가 없지. 얘도 안 될 것 같지? 얘도 안 되지.
얘는 가능하지. 얘는 안 되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이미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능한 그래프는 어디라는 거야? 여기 상태라는 거 아니야? 이 상태 가지고 보자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0에서 음수 1에서 0까지인데 그게 이거의 찐넓이보다 크려면 A의 위치는 1보다는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으라는 얘기랑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A가 누구보다 왼쪽?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 왼쪽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 정적분한 건 여기 양수값이고 얘도 양수인데 사이즈가 더 커 안 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위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란 얘기지. 동의됐어요? 자, 그럴 때 fk는 f 함수의 누구야? k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이게 k 아니야? 근데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 맞아 맞아. 맞네. 철저하게 그래프적인 해석이야. 알겠니? 철저하게 그래프적이야.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답지는 수식으로 막 풀어놨거든? 근데 그거 아니야. 무조건 뭐야? 그래프로 가라는 거야. 수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프적인 해석이 훨씬 탁월하다는 거야. 쌤 얘기는. 이렇게 5개만 그려낼 수 있으면. 이게 귀납적 사고와 연역사고가 다 맞물린 거 아니야. 제발. 이 연습을 하세요. 그다음 마지막 디귿 누구지? G 계속 G-1을 물어보네, 그지? G-1이 이번에 누구보다? 1보다 0이 아니라 이제 누구지? 1 1보다 크면이라고 나왔지. 얘가 이제 제일 난감하겠지? 자, 그럼 G-1이라는 게 다시 쓰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딱 한 칸을 볼 거야. fx dx랑 빼기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에 어떻게 되는 거지? 됐고 1 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0이면 계산하기 편한데 누구보다 크래? 1보다 크대. 이게 이제 문제다. 이 2를 어떻게 해석할래? 이게 이제 이 문제 최대 난도수야. 1을 해석해야 돼. 1을. 아까 문제는 여기서 따졌잖아.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부호로 넘겨보면 인테그랄 음수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fx dx는 큽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의 fx 이렇게 생겨 안 생겨? 맞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값이야? 양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양수가 되면 얘밖에 없지. 아닌가? 마이너스에서 0까지 해서 하는 거 없잖아. 지금 아까 따졌을 때 문제 다 지우고 얘만 가지고 봅시다. 안 되면 이제 수식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를 나타내는 fx 그래프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면 그냥 1이 아닌 0보다 크다 할 때도 근의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위치를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세개를 된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 값이 0이 아니라 누가 추가가 됐어? 플러스 1이 추가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1차이잖아. 1. 그럴 때 최종적으로는 이거이면 g 무슨 값은? 0의 값은 g0이라는 식은 어떻게 생겼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의 fx d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 d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보다 작냐고. 늘 디귿이 없습니다.
기미까지 맞았으니까 이제 찍을 게 2번 아니면 5번으로 좁혀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15번을 풀어내면 찍어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의 정답으로 확률로. 늘 찍어서는 어려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했다. 선택이 고민하고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원래 수능 와서 하려고 했는데 또 1년 전 과거를 니은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답지처럼 수식으로 풀어내는데 수식은 뭔가 지금 우리랑 안 맞고. 자, 이제 선생님 생각해보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어렵게 생각할 때 이거를 여기서 적분 구하는 얘를 0에서 1로 바꿀 수 있지 않냐?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 이동 중에 인테그랄 0부터 예를 들어서 1부터 2까지의 fx dx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꿔 네. x 방향으로 얼마큼 됐어? 마이너스 1만큼 뺐지. 네. 그럼 그래프의 평행 이동 충격을 문제가. 만들어줄 거야. 같아. 네. 그럼 대칭 이동도 똑같이 가능해 안 가능해? 둘 다 마이너스 줄게. 그럼 어떻게 돼? 이것만 볼게. 그럼 인테그랄 1에서 어디까지 바뀌어? 0까지로 바뀌어? 네. 그럼 x에 음수 붙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밖에 안 바뀌어. 네. 맞아? 그리고 0부터 1까지로 바꾸려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붙여놓자.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지. 적분과 다시 뒤집으면 마이너스 생겨 안 네. 생겨? 네. 이해돼? 하이 퀄러티 문제 풀이야.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이야? 전. 원점 대칭. 네. 그러니까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원점 대칭 어떻게 만들어? 그 S 그 Y를. X 대칭 한 번, 네. Y축 대칭 한 번. 그럼 잘 봐. 이 그림을 이제 배우고 써먹게 대칭 이동을 우리가 점대칭이라는 건 선대칭 몇 번이야? 2번 아니야? 그럼 얘를 먼저 X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겨 안 생겨? 맞아? 그 다음 걔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하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겠네? 지금 문제가 지금 대칭 이동하면 다시 좀 진하게 보면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얘를 대칭 이동하면은 다시 여기에서 음수를 지나 안 지나? 지나고 얘는 이렇게 지나 안 지나? 얘가 음수의 이 함수랑 같아져 안 같아져? 그것을 이해돼? 그리고 원래 함수는 이렇게 있는 게 원래 함수야. 그럼 지금 이 그림의 뜻이 얘랑 같잖아. 그럼 다시 비교해 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이게 큽니까? 0부터 1까지의 fx의 절대값 dx에서 1한 값보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여기서 0부터 1까지의 함수의 적분은 누구니? 이만큼 아니야? 어? 아 잘못했다. 마이너스 대칭. 에이씨. 잠깐 맞아? 헷갈리는데.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네. 걔를 x 대칭 한번 하면 이렇게 뒤집어 놨냐 그죠? 그 다음 얘를 y축 대칭이지? 이렇게 하고 맞는데? 0부터 1까지가 음수인데? 상관없지. 얘가 음수 무조건 처리되네. 근데 음수 처리 말이 안 되는데 디귿이 맞는 문제인데 지금. 아씨.
지금 문득 드는 생각으로 풀었는데 왜 안 되지? 평행이동으로 할까? 다시. 아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돼. 이거 평행이동으로 합시다. 다시 요 조건을 지금 원래 함수식은 a 0 1 이렇게 생기면 x지. 얘를 평행이동 시킬게.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 x 방을 1만큼 평행이동 시켰지. 쉽게 갑시다. 그럼 f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게 크느냐 누구보다 0부터 1까지의 원 함수의 이거보다 이런 뜻 아니야? 또는 이거를 만약 1로 넘기면 0부터 1까지의 f의 x 빼기 1의 절대값의 무슨 x fx dx 한 결과가 누구보다 크냐 1보다 크냐 이런 뜻 아니야?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일단 옮겨볼게. 한 칸 옮기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쯤에 만약에 한 칸을 옮겼다고 치면 1은 어디로 가? 2라는 값으로 옮겨자는 거죠. 0은 0으로 가겠지? 그 다음 여기쯤에 a-1이라는 곳에 위치가 찍혀지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왜? 나오지? 더하기 1 맞아? 오케이. 이렇게 일단 함수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겨 안 생겨? 그치? 해서 좀 보자. 그럼 이렇게 먼저 일단 볼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부터 노란색이야. 어디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니까 이만큼을 나타내 안 나타내? 이거 전부를 하는 건 아니고 양수 쪽에서 요만큼은 이제 남아 안 나와? 남아 있고 요 사이즈가 이 부분 한 거랑 얼마만큼? 1 한 것만큼보다 커 안 커? 큰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다가 1 더한 것보다 커 안 커? 큰 게 G0이 다시 뭘 나타내지? G0이라는 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야? 이거에다가 빼기 이거 한 결과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거지. 일단 이거 보면 원래 함수에서 0부터 1까지는 음수 아니야? 맞아?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원래 양수지. 근데 그 값 차이보다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지. 다시 보자. 원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 원함수에서 0부터 1까지는 무조건 음수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음수 2였다면 얘는 무슨 2가 되는 거야? 양수 2가 될 거고, 그걸 뺐어 안 뺐어? 뺀 결과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작으란 얘기 아니야? 그럼 그게 지금 이 크기가 얘랑 관련 있을 거 아니야? 누구랑? 얘랑 관련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수식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즈의 크기랑 이 사이즈가 빨간색 요거 아니야? 맞아? 이 사이즈의 크기가 뭐니?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두 개 뺐어 안 뺐어? 뺀 게 누구보다 크다? 1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 아니야? 간격이.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야 되나 결국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계산하면 어떤 지금 이 fx 식 자체가 세팅은
x, x-1, x-a로 세팅이 될 거고 계산하면 a에 가는 부등호가 나와 안 나와? 그걸 먼저 풀 수는 있거든. 근데 그걸 지금 다르게 풀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답주도 그렇게 그려줄 때 있어. 그럼 풀면 답은 나와. 왜냐면 지금 이 식에 세팅된 거니까 여기다가 x 빼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왜 돼? 이게 수식으로 계산하면 답은 나오는데 잠깐만.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요 사이즈 크기를 그런데 원래 함수에 다시 돌아가서 0부터 어디까지야? 원함수가 a 0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함수의 요 사이즈나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a라고 하면 얘는 음수 a고 얘도 음수이니까 음수 2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냐고 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누구보다 크냐? 2분의 1보다 크냐고 묻는 질문인데 만약 이 사이즈를 b라고 하고 이 사이즈를 a라고 하면 지금 문제는 b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근데 b의 사이즈는 무조건 누구보다 커? 무조건 a보다 큰 거 아니야? 맞죠? 네, 그게 그 위로 볼록된 종류가 그 다른데. 근데 지금 b-a가 1보다 크다는 거니까 b는 a 더하기 1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a 더하기 1보다는 값이 좀 더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된다는 거고. 그게 지금 결국 a 값의 위치가 2분의 1보다는 작다는 얘기인데 와씨 모르겠네. 두 번째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걸 0으로 만들고 싶잖아. 뭘로? 0.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1이라는 걸 다시 해석하면 이건 선생님 기준 어떤 풀이야? 지금 뭐 어디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 뭐 dx 하면 풀리냐? 1 나올까? 적분했을 때 누구 나와야 돼? x 나오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또는 x 제곱이 나와도 돼. EX 되고 EX는 좀 힘들고 또 1을 적분하는 거지. 얼마? 이렇게 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쌤 얘기는 얘를 1로 보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빼기 1 빼기 절대값이 이거 너무 어렵긴 한데 만약 시험 될 때 나면 좋긴 하겠지만 빼기 얼마지? 1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이걸 1로 보내봐. 이거 함수랑 빼기 절대값 fx를 밖에 안 바뀌어. 그럼 이건 원 함수를 어떻게 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것 같아. 그건 이제 크게 비교를 될 것 같아. 얘를 갖다가 다시 1만큼 내려 안 내려? 내리지. 1만큼 내려 안 내려? 내리는 거야. 얘도 1만큼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든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졌을 때 이제 뭐 이제 비교하는 거지. 내가 이걸 설명 고민해볼게. 지금 아이디어인데 일단 지금 14번 문제 수준이어서 그냥 여기서 수식적인 계산으로 가는 거야. 답은 여러분 해보면 돼. 근데 선생님 얘기는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대칭이동이 아까 제일 깜깜했는데 대칭이동이 지금 안 맞아서 내가 한 번 더 고민해볼게. 평행이동에서 이거 붙일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여기가 0이었으면 편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1이라는 값도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적분으로 바꾸실 수 없어. 그럼 이게 원 함수를 무슨 이동하는 거야? 평행 이동해서 원래 함수랑 비교해줘 안 해줘? 해주는 방식으로 비교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좀 더 깊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선생님 후자는 내가 조금만 더 연구해볼게. 지금 수업하면서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 가지고 요거는 한 번만 더 선생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됐니? 이거 답지에서는 선생님도 그렇고 작년에도 풀었을 때 그냥 수식상으로 바로 풀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도 만들어내고 접근할 수 있잖아. 식 세팅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고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수식상으로 풀었는데 수식상 풀면은 A의 범위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 구간에도 똑같이 풀 수 있어 없어? 있으면 그 A 값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게 무조건 생길 거야. 생기긴 할 건데 선생님 한 번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일요일날